네, 차트 해석하는 남자 차이나. 어저께 페이퍼 코리아 안 했더라고요. 정신이 없었어. 자, 어저께도 추매, 오늘도 추매. 뭐 추매라는 개념은 하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나중에 또 욕하실 거면 좀 또 힘듭니다. 예. 자, 뭐 저도 사람이에요. 안 좋은 소리 듣기 싫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에 맡기는 거고 주식이라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맨날 갖고 가는 겁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어떻게 다 맞춰요? 이걸 뭐 질 수는 없고. 자, 하지만 지금 흐름 자체나 그리고 제가 대신 말씀드리지만 뭐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그 인수권으로 어느 정도 올랐다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뭐 때문에 올라갔냐면 그리가 폭등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정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대한전선이 호반 그룹의 인수가 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오른 걸로 시너지를 받았고 그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요. 받은 상태에서 올라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 빗장을 얼마나 오래 걸고 있냐에 따라서 펄프 값은 천정부지를 솟을 거예요. 자, 간단하게 그 빌지라는 게 있죠. 그 빌지가 뭐냐면 그 뭐 한솔재지라든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그 종이 그 영수증이죠. 간단하게 영수증 종이. 예. 그런 게 보통 제 지인을 통해 알았는데 몰랐어요. 옛날에는 3만 원대에서 3만 몇천 원대 띄워둔 걸 지금 5만 원대를 띄운다 그러더라고요. 4만 원대, 4만 얼마대, 예, 3만 얼마대 띄워둔 걸 4만 원 얼마대 띄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얼마가 오른 거예요? 30% 이상이 오른 거죠. 자, 뭐 종이값을 10% 15% 올린다 그랬는데 30% 정도가 올라간 겁니다. 예. 무슨 말이냐? 종이값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예. 근데 반대로 출판사 같은 데서는 타격이 상당히 크겠죠. 근데 종이를 만드는 회사, 펄프 가공 회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까지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있을 겁니다. 그 재고 자체가 돈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구리값이 오르게 되면 구리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재고가 돈입니다. 예. 내가 훨씬 전에 낮은 금액대 사놓은 걸, 예, 그 다음에 푸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예, 훨씬 더 주요소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기름값이 올랐어요. 기존에 있던 기름 재고값은 훨씬 더 싸게 뛰어왔는데 거기다 더 받는다고 해도 예, 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익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게요. 예, 매출 자체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이도 이제 똑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자 이제 라인을 쭉 보냈는데 저는 이걸 계속 살 거예요. 계속 살 겁니다. 사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계속 살 겁니다. 예,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시간은 정말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는데 시간은 좀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자 지금 고위평선들이 자체적으로 다 서 있는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고위평선들이 꺾인다면 저는 손실을 감수하고도 매도를 할 겁니다. 근데 아직도 고위평선들이 전부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또 어차피 손실이 나도 손실이 나는 거예요. 예,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는 거고. 예, 근데 페이퍼 코리아는 아직까지는 살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무림 페이퍼. 자, 근데 계속 말씀드린 건데 이게 갭을 메꾸냐 안 메꾸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갭을 메꾼다 그래도 쳐 내려가는 건 2,950원이에요. 2,950원. 예, 그러면 뭐 얼마 차이는 안 납니다. 지금 퍼센테이지 쪽으로. 그럼 여기서 지금 놀 필요가 있냐 이거죠. 예. 만약에 2,950원이 뚫린다면 저는 조금 갖고 있지만 그것도 다 매도할 거고 요것도 조금 더 샀어요. 예, 왜냐면 눌림목을 주다 바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원자재를 봐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원자재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못 가도 어느 정도까지 올리지 않겠냐. 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 페이퍼 코리아랑 무림 페이퍼 그리고 아직도 갭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갭도 안 메꾸고 예, 조정을 받고 있고요. 요즘은 요 정도 갭은 띄워놓고 가는 게 또 트렌드긴 트렌드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도 습관이 있죠. 예, 갭이 띄워놓은 상태에서 다 메꾸지 않은 상태로 올라가더라. 예,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습성이나 트렌드 그런 걸 좀 잘 보셔야 되는 것도 맞긴 맞습니다. 근데 무림 페이퍼 저는 말씀드렸지만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지 쪽은 갖고 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약간 걱정되는 게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거래량. 여기서 한번 빵 터져주는 거래량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 저항 라인을 넘어서야 되겠죠. 예, 저항 라인을 넘어서고 올라서 줘야 되는데 이렇게 저항 라인. 예,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저항 라인이죠. 자, 뚫고 올라갈 거라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나중에 뭐 됐네 안 됐네 욕하지 마시고. 예. 자, 우선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계속 살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근데 저는 비중까지 정해놓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막 몰빵하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주식이랑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몰빵을 하실 거면 부동산에는 몰빵을 하세요. 대출까지 받아도. 예. 그거는 크게 변하는 건 없으니까. 근데 주식은 유동성이 너무 심하죠. 예. 지금 자체적으로. 예. 자, 그리고 흐름상 자체적으로 무림 SP나 무림 페이퍼 이런 것도 좀 같이 보긴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신풍제지도 한번 보고. 근데 신풍은 차트가 좀 틀려서. 자, 이거 같은 경우 좀 차트가 틀리죠. 바닥권에서 지금 생성이 됐는데 얘도 지금 쏠 때가 됐네요. 예. 120일선, 60일선 이격이 모이면 무조건 한번 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60일선이 우상향으로 꺾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시주가 준비가 됐냐 안 됐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무림 뭐 SP 한솔제지도 한번 보고. 예. 자, 무림 SP도 지금 이제 고유평선들이 다 서 있는 상태예요. 이제 61선까지 다 서 있는 상태라 거의 비슷한 상황이지 않나. 예, 쭉 올렸다 쭉 빼고. 예, 이 상태에서 라운드 치고. 자, 여기서 이제 펄프 값이나 뭐 이런 얘기가 한번 나오게 되면 또 빵 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솔제지도 중요하죠. 자, 한솔제지도 예, 지금 제가 이제 라인 거는 게 있어요. 저항대 뚫고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지로 좀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제가 뭐 선을 건든 건 아니고 뚫고 올라와서 241선이 올랐었어요. 이거 지금 차트 배열 보면 뭐가 생각나시죠? 요거 대형주 중에 보게 되면 자 조정을 짧게 받고 성공을 해서 간다면 얘는 페노션급이죠. 예, 이런 식으로 조정을 짧게 받아서 간다면 페노션처럼 또 가지 않을까. 그리고 뭐 또 대한전선, 예, 대한해운 좀 이따 하긴 할 건데 예, 이런 식으로 좀 조정받고 가게 되면 대한해운처럼 가지 않을까. 이제 너무 한솔제지 너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얘네도 PBR 자체가 짧게 받고 갈 것 같긴 같아요. 한솔제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자 이것도 뭐 이게 뭐 이렇게 뭐 강력 매수 이게 솔직히 이게 필요가 없는 게 이거 코스피 200 아니지. 자 2022년에 지금 작년보다 2배 정도가 나온다고. 왜냐면 펄브 값이 올랐으니까 매출액도 뛰고 영업이익도 뛰고 다 뛴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해놓은 거 이게. 전문가들이. 그러면 다른 건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지 쪽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제지 쪽은 다 좋아요. 그럼 뭐 보고 있냐? 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제지 쪽은. 그러면 자 어떤 게 대장이냐 뭐냐는 상관은 없어요. 꿀발을 잡아도 10% 15%를 먹을 수 있는 것들이 테마주입니다. 자 제지 테마가 돌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뭐 바닥을 찍었다고 걱정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살 때 아니냐 이거죠.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다. 얘도 이렇게 쭉 올렸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뭐 장이 안 좋고 좋고 뭐 얘는 일부러 누른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일부러 누른 거다. 지금 이건 거의 일부러 누른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좋은 게 241선까지 갔기 때문에 이게 PBR 보셨어요? 만약에 터지게 되면 대박이 터질 수도 있는데 PBR이 5예요. 0.5. 그럼 얘는 지금 가격에서 28,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28,000원까지도 28,000원까지 29,000원 28,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럼 28,000원 29,000원을 찍으면 어디가 나오냐면 21,000원대 25,000원대 이렇게 지금 최고점이 여기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갈 수 있냐? 글쎄 재진만 펄프 값만 계속 올라주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리고 찍고 또 하방을 치더라도 그러면 한솔제지도 상당히 괜찮지 않냐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도 지금 보게 되면 죽지가 않았죠. 지금 이 상태에서 한솔제지도 상당히 괜찮더라. 이렇게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지 쪽은 뭐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고 지금 뭐 안전하지 않나. 그리고 얘네는 습성을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상한가가 없어요. 천천히 오른다는 얘기죠. 천천히. 그러면 1차는 뭐 17,000원에서 1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그럼 우선 중요한 건 직전 대가리를 뚫어줘야 된다. 이 직전 대가리를 뚫어주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240선 지금 태웠다. 자 그러면 뭐 겁먹을 거는 충분히 없을 것 같다. 한솔제지도
가지 않을까? 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얘네는 올릴 때 보면 기간을 오래 두고 올려요. 예, 천천히 쭉. 예, 이런 거는 그냥 하나 박아 놓으면 재밌어요. 쭉 올라가는 거. 이런 것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한솔재지. 예, 그래도 말씀드리고 요것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무림 페이퍼 하다가 또 여러 가지 많이 했네요. 무림 페이퍼, 페이퍼 코리 하다가 자, 한솔재지까지만 넣어놓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